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조금 그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 상평 통보를 통해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평 통보 조선시대 최초의 화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상평 통보를 통해서 조선시대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무제한적으로 풀리고 있는 글로벌 양적 완화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평 통보가 발행되었던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평 통보가 발행된 시기는 바로 요즘 이제 에스모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는 드라마죠. 자, 이 장옥정이 있었던 시기, 숙종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숙종 임금이 집권하던 시기에 숙종 임금은 서인과 남인 당파 싸움을 잘 이용해가지고 절대 왕권을 만들었었던 아주 이 의미 있는 그러한 초석을 다진 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숙종 4년 재임 때 상평 통보를 발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조선시대 통화는 없었느냐? 있긴 있었지만 상평 통보처럼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상평 통보가 실질적인 조선시대의 거의 최초의 화폐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인데요. 자, 이 상평 통보의 발행 이후에 조선시대는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시대 상평 통보가 이렇게 경제를 부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상평 통보 이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가 또는 세금 납부에는 쌀을 직접 납부하거나 또는 포라고 하죠. 포목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쌀 한 가마니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겪고 그리고 두 차례의 호란, 병자호란 등과 같은 호란을 거친 이후에 조선 경제가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일본과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무역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물물교환 형태가 아닌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잠재적으로 높아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상평 통보가 발행되면서 마치 숨을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숨을 터뜨린 그러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 후기에 보부상과 오일장이 크게 늘어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된 것도 이러한 상평 통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결과 영주와 정조 시대 때 부흥기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치 최근에 양적 완화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움직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화폐를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강화했고요.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의 진행은 죽을 뻔한 경제를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신용시장의 죽음으로써 유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본원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이돈, 화폐를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상평 통보를 발행시켜서 조선 경제를 살린 그런 상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 경제, 본원 통화, 화폐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통화가 급격하게 유통되면서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통화 승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행된 현금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신용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통화 승수가 아직도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통화 승수가 미국의 경우 8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상에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오른쪽에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는 통화 승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2008년, 2009년 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 승수가 8배에서
3배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통화 승수가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통화 승수란 게 살아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통화 승수가 살아나게 되면 시장 전반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도 여차하면 경기가 살아나서 통화 승수가 늘어나면 어떤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서 통화 승수가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또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악재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적절한 선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증시의 초강력 호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지금 최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조금씩 그러한 조짐 나오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될 때는 통화 승수가 살아나면서 경제와 증시가 크게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상평통보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조선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전 세계의 증시와 그리고 경제도 조만간에 통화 승수가 살아나면서 생각보다 아주 강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